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쇼핑몰에 이렇게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나이트 가운, 이제 제목, 그리고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만 보이고 있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요 밑에 가격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사이즈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카트에 담을 수 있고요. 위시리스트에 담을 수 있는 이 기능을 만드는 예제예요. 자, 그리고 부가적인 거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미지에 블러 처리를 준 거고요. 자, 블러 처리는 필터라는 속성으로 준 거고요. 필터는 IE는 안 되지만 엣지나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데서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UI 볼 때 처음에 쉬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소가 있고요. 얘가 자식 요소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요 머리 부분만, 곧 이 부분만 보이는 상태고, 마우스가 이 아이템 부모 요소에 올라가게 되면 얘가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버텀 제로인 상태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최초의 요 상태는 뭐 버텀을 알맞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우스가 빠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자, 호버, 부모 요소, 자식 요소 호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룹핑 하는 걸 이제 요번 예제에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룹핑을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요런 스타일의 오밀조밀한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파란색 요 div 있죠. 요거를 만드는 사람은 핸들링하기가 편하고, 안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되게 번거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버튼 태그에 add 카트는 뭐 별건 없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아웃라인 생기는 거 있죠. 요거는 아웃라인 넌을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완성본 만들고 나서 이제 제작 노트 할 때 아웃라인 넌을 안 넣는데, 최종본에는 아웃라인 넌을 넣어 줄게요. 자, 이 사이즈라고 돼 있는 부분 누르면은 눌린 애는 요 백그라운드 컬러 검은색에 텍스트 컬러 화이트인 이게 액티브 클래스로 준비되어 있고, 눌렀을 때 클래스가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클래스가 빠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거 눌렀을 때 보더 레디어스 50% 들어가는 게 액티브고, 그리고 눌렀을 때 눌린 애는 액티브가 되고 나머지 애들 시블링스는 액티브가 빠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이 하나만 있는데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토글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토글 클래스. jQuery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jQuery 파트는 요 세 개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HTML 구조 만들고 CSS 하는 부분이 이제 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작 노트 보셨으면 제작 노트를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작 노트에 따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퍼블리싱은 원칙이 있어요. 쉬운 거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부터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거부터 끝낸다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거. 자, 제일 먼저 1번은 레이아웃, 배치, 위치, 그 다음에 쉬운 거,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거 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자리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텍스트만 박아 놓고. 자, 이 원칙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퍼블리싱 많이 넣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HTML 구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 HTML이랑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들 넣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 안에 이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랑 같은 위치에 디테일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이미지를 꼭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있는 곳에서 쇼핑몰을 만들고 있다면 요 이미지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쏴주는 걸 거잖아요. 근데 얘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건 CSS에서 적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CSS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출력하는 게 만만치 않죠. 굉장히 번거롭죠. 자, 전 영상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 교체하는 거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미지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걸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을지 그냥 이미지로 넣을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img로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 했고요. 그러면 디테일 안에, 자, 화면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구조도 많아지고, 그리고 쳐나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아이템, 이미지, 그리고 디테일. 자, 요 세 개만 요 모양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치가 된다라는 거는 그 안에 뭘 넣더라도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뭐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면 HTML 요소 다 넣고 나서 하나하나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자, 지금 HTML에서 완전히 와이어프레임만 넣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정도는 넣고 갈게요. 자,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HTML 어차피 jQuery 사용할 거니까 jQuery CDN 링크 하시고요. 스타일 시트 링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요 배치에 관련된 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폰트 어썸은 언제 쓰느냐면 요 하트 있죠? 누르면 하트가 들어오고 누르면 하트가 빠지는 요거 때문에 폰트 어썸 사용한 거고요. 웹 폰트는 적당한 거 사용하시고요. 바디 서식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디 서식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자, 플렉스는 이제 가로 배치시키는 거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수평으로 센터,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는 수직으로 센터. 자,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애는 브라우저에 정확하게 정중앙에 온 거고요. 그리고 하이트 100VH는 바디의 높이 값이 없으면 안 돼서 하이트 100VH를 준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제가 이거 사이즈 줄여볼게요. 이 브라우저 중앙에 와 있잖아요. 예. 브라우저 중앙에 온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별 뜻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지금 연습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한 것 뿐이에요. 자, A 태그에선 텍스트 데코레이션 안 쓸 거죠. 그리고 컬러 이렇게 하고. 자, 요번 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H 태그부터 H6까지 폰트 웨이트를 노멀로 했어요. H 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볼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볼드가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호불호의 차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H 태그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볼드를 빼고 시작을 해요. 자, 원래 폰트 웨이트 볼드가 기본 값일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H 태그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드를 빼는 거는 노멀로 바꿔주면 볼드가 빠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쉬운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얘부터. 자, 얘부터 하시는 거니까 셀렉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주석 넣는 거 항상 신경 쓰시고요. 아이템이 있고요. 아이템 밑에 img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도 웬만한 작업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 위치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자, 아이템이라고 돼 있는 거에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자, 이미지에, 자, 그리고 하나 있네요. 보더 레디어스. 이 코너 부분 살짝 동그랗게 할 거죠.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 BDRS 보더 레디어스 한 10픽셀 정도 줬어요. 자, 근데 보더 레디어스를 줬는데 얘가 둥그레지지가 않았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렇게 아이템을 보더 레디어스를 줬어요.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이드를 주게 되면 이미지의 저 꼬다리 부분이 넘친 게 저렇게 히든 되는 거예요. 5픽셀 정도 넣을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더 레디어스 줬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템 밑에 IMG는 딱히 하실 건 없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필터 속성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거, 블러라는 이제 블러 처리하는 거, 요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이미지는 요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파란색이 아이템이고, 디테일이 요렇게 길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초에는 요거만 보이는 거죠. 요 상태만. 그쵸?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이 빨간색이 바텀 제로로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뭐죠? 넘친 거잖아요. 그래서 넘친 거를 가린 거예요. 곧 오버플로이든이란 이 부분이 이 넘친 부분을 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버플로이드는 이 보더 레디어스 때문에 준 거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 부분 디테일이 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만 보이고. 근데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버플로이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이거 하고 가야 되죠. 아이템은 부모 요소고요. 그리고 아이템 밑에 디테일은 자식 요소예요. 아이템 포지션 렐러티브, 항상 부모 요소는 포지션 렐러티브고요. 자식 요소인 디테일은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리고 위드스 100%. 자, 여러분들 위드스 100% 주는 이유를 제가 탑 제로, 레프트 제로, 하이트 100%. 자, 하얀색으로 이제 저 디테일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위드스를 만약에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드스가 0인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유는 자, 이 부분은 이제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이건 기억하세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인라인 요소건 블록 요소건 무조건 인라인 블록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성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디테일은 블록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드스가 100%였어요. 그래서 이걸 지정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서 이 디테일은 더 이상 블록 요소가 아니라 인라인 블록이 됐잖아요. 그럼 인라인 블록은 어떻게 되죠? 안에 내용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줄어들어서 0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모든 요소는 인라인 블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 값을 강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담이지만 인프론에서 어떤 퍼블리싱 강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리 보기 영상을 해놓은 걸 있어서 저도 뭐 선의의 경쟁자라서 봤는데 여기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얘는 블록 요소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이 돼 버렸는데 거기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는 거는 똑같은 속성, 필요에 따라서 크기 값을 주기 위한 똑같은 속성을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모든 요소는 인라인 블록이 돼버린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뭘 작업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을 때 처음에는 크기 값을 줄 수 없다가 인라인 요소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왜 크기 값을 줄 수 있냐면, 인라인 블록으로 성질이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크기 값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긴 얘기였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예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텀으로 잡을게요. 자, 탑으로 잡는 것보다 바텀으로 잡는 게 왜 좋은지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어차피 탑으로 잡아도 여기, 바텀으로 잡아도 여기 정확하게 가득 차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디테일이 요만큼 머리만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텀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버텀을 제가 마이너스 한 140 정도 줘볼게요. 한참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400 정도 줘볼게요. 자, 됐죠? 400보다는 조금 한 420 정도. 요거 나중에 조절하시고요. 아이고, 좀 줄여야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위랑 아래가 됐잖아요. 위랑 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 자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뭘 해도 이 안에서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작업해 줘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템의 부모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자식 요소인 디테일을 이동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버 이펙트 기능까지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 자식 요소인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버텀을 제로로 할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되죠? 0에서 버텀이 마이너스 390에서 0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트랜지션이 없어서 어색한 거죠. 그리고 변하는 애는 뭐죠?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에다가 트랜지션 0.5S를 줄게요. 마우스 올려볼게요.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완성본처럼 반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디테일의 크기가 100%면 안 되는 거예요. 50%. 물론 50%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요 내용들에 맞춰서 이걸 픽셀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내용을 입력하기 전이니까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냥 50% 정도만 해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F8, F8로 은은한 저기 그레이 색상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본 펑션. 자, 이거를 만들었으면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치고 나서 마우스 올려서 보고, 고치고 나서 아이고, 제가 버텀 잠깐만요. 됐죠? 자,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거 저기 버텀에 이걸 줄여줘야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100%대 기준으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한 150 정도 할까요? 이 정도면 됐네요. 자, 왜냐면은 이제 크기가 이 디테일의 높이가 줄어들었는데 버텀의 좌표는 이제 100%대로 맞춰 놓은 거라서 다시 조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 고치고 나서 HTML 고치고 마우스 올려서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상태에 요 버텀을 제로로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버텀을 제로로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거 주석 풀고 이거 없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작업 요령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 안에다가 HTML을 이제 순차적으로 쫙 넣을게요.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자, 이것도 제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이것도 제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텍스트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스 텍스트에서 복사해서 하시면 됩니다.